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변호사의 테크닉 18화 내용 증명 어렵지 않아요의 2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보고 싶었습니다. 네, 저희도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내용 증명 1탄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때 내용 증명을 우리가 작성을 하는지, 또 접수할 때는 어떤 실무적인 팁이 있는지 얘기를 했고요. 오늘 두 번째 시간에 마련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식으로 작성을 해야 되는지, 또 받았을 땐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참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자, 한번 오늘 그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용 증명의 형식, 사실 좀 중요하죠. 그래서 한번 김민건 변호사님께서 먼저 간략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예, 내용 증명의 내용은 다 이제 법률 관계에 따라 천차만별이더라도 기본적으로 이제 내용 증명으로서 갖춰야 되는 형식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용 증명은 이제 상대방한테 도달을 이제 우리가 입증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요구가 되는 사항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내용 증명은 A4 용지에 작성되는 게 원칙이고요. 그다음에 발송인과 수신인의 성명 및 주소가 기재되어야 됩니다. 근데 특히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제 발송하는 분이나 수신하는 분이 여러 분일 때 문제가 되는데, 이런 경우에 좀 더 구체적으로 누가 발송하고 누가 수신을 하는 건지, 그게 내용 증명과 우편물 봉투 같은 데 명확하게 특정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전체적인 구체적인 내용은 다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내용이 공공의 질서나 선량할 풍속 같은 데 위반되는 내용이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민 변호사님 말에 이어서 제가 이제 민 변호사님은 작성 방법을 좀 알려주신 거라면은, 저는 이제 수정하거나 이렇게 빼야 될 부분 뺄 때, 이럴 때 팁을 알려드리면, 이거는 그 수기로 작성을 할 때, 만약에 예를 들면 컴퓨터로 칠 때는 이제 자기가 지우고 삭제하고 하면 되는데, 수기로 작성할 때 이제 영자라든지 숫자, 그리고 특수문자 같은 걸 사용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제 법률적 문서라고 해서 뭐 영어를 쓰면 안 될 것 같고 이런 게 아니라 다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고요. 그리고 그 뭔가 수기로 작성하셨을 때나 아니면 출력 후에 급하게 빨리 보내야 되는데 수정할 부분이 생겼을 때에는 그 수정하고 싶은 부분을 이렇게 삭제를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렇게 삽입 혹은 삭제라는 그 글귀를 써주시고 본인의 도장을 찍어서 여기를 이렇게 수정했다라는 거를 표시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제가 1부 때 설명을 드렸듯이 이제 총 3부를 가지고 가서 접수를 해야 되는데, 그게 그 원본을 한 부만 출력해서 복사를 하셔도 되고, 애초에 출력을 하실 때 그냥 3부를 출력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네, 정말 많은 형식들이 또 갖추어져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내용 증명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죠? 그렇죠. 요 내용 증명이 실무에서 되게 많이 쓰고 있는데, 주로 저희한테 이제 내용 증명 받은 분들이 많이 방문을 하죠. 근데 그 분들이 이제 오해하시는 것들 중에 큰 것 중에 하나가, 내용 증명을 이제 받았는데 거기서 말하는 그 것들에 대해서 뭐 어떤 효력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되게 겁을 먹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내용 증명은 그 문서를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누가 누구에게 보냈다, 요 사실만을 이제 증명하는 거고, 거기 담겨 있는 내용 자체를 확정짓는 그런 효력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저희가 생각하기엔 너무 당연한데 일반인분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통 뭐 이런 경우가 있죠. 그 저작권 관련 침해에 대해서 경고장이 보통 이제 많이 날라오는데, 거기에서 뭐 당신이 뭐 이런 거를 사용한 것 같고, 그러니까 너가 내부적으로 실제로 사용한 어떠한 컴퓨터의 수라든지 프로그램의 수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밝혀라, 뭐 이런 식으로 내용 증명이 날라오는데, 거기 적혀 있는 것들은 그 상대방의 주장일 뿐이고,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또 답을 해야 될 의무까지는 없어요. 그런 점을 이제 고려를 해서 내용 증명에 대해서 어떻게 답할지를 우선은 이제 1차적으로 검토를 해야지 되고요. 근데 그 이제 내용 증명을 누군가 보냈다라고 하는 거는 향후에 짧은 시간 이후에 소송이 발생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걸 예측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용 증명에 대해서 답을 할 때는 향후에 소송에서 어떤 식으로 이 내용 증명 주고받은 걸 활용할지를 이제 같이 검토를 해서, 그래서 답변서를 쓰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형식과 그리고 내용 증명 받았을 때 대응 방안까지 세 분께서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팁을 좀 드리자면요. 일단은 뭐 내용 증명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뭐 겁먹을 필요는 없지만 또 역으로 생각하면 이걸 잘 활용을 한다면 얼마든지 또 유리하게 활용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 증명 받으신 이후에 좀 어려운 점이 있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여기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해 주시면 저희가 또 맞아요.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또 법률적으로 드릴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솔루션을 또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한 가지 아까 빠뜨렸는데요. 저희 그 이제 내용 증명을 쓰는 거하고 발송하는 거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만든 사이트가 하나 있잖아요. 그거를 여기 소개를 또 아까 한번 못 드렸습니다. 소개- 여기 넣어드릴게요. 나올 텐데 분쟁제로.com 네. 슬래시하고 그 CC 메일 이렇게 치면 접속을 할 수 있습니다. CC 메일 뜻이 뭐냐면은 certified C가 있는데 지금 이걸 까먹었습니다. 제가 이거는 코멘트로 적겠습니다. 어쨌든 CC 메일로 접속을 하시면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그 양식 500여 가지가 올라가 있고요. 근데 거기 있는 양식들은 너무 이제 기초적인 것들을 이제 모아놓은 거라서 실제 보내실 때는 어느 정도 이제 검토가 필요하니까 검토 꼭 받아보시고 발송하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우리 내용 증명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을 가져봤어요. 그래서 아마 어느 정도는 좀 궁금한 점이 해결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이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